라면을 끓입니다. 현재 시각 6시 9분. 라면물을 끓이고 있는 지금 저희 집 초미세먼지 수치는 11이에요. 일단 다른 수치들은 무시할게요. 그리고 6시 11분. 물이 끓기 시작해서 라면과 스프를 넣고 끓이니까 1분 만에 미세먼지 수치가 20이 되었습니다. 3분간 더 끓이니까 수치가 47, 48, 49까지도 올라가네요. 물론 HCHO, TVOC 등 다른 수치들도 모두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갑자기 출출함을 느껴서 야식으로 냉동만두를 이용해 군만두를 해먹습니다. 지금 시각은 밤 10시 19분. 기름이 둘러져 있는 팬에 기름을 더 넣어서 기름이 달궈지는 것만으로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조금씩 타면서 수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만두를 굽고 있는 현재 시각은 10시 24분. 기름에 5분 정도 구웠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많이 증가하다가 굽기 시작한 지 6분 만에 무려 181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요리가 끝나고 나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시 조금씩 낮아지기는 합니다. 밤 10시 34분이 되니까 수치가 50에서 51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참고로 환풍기를 돌리면서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요리를 하는 동안 계속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갑니다. 11시 5분 수치가 28에서 29를 왔다 갔다 하다가 11시 6분이 되어도 수치 변화가 없었고 또 이때부터는 수치가 거의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날의 외부 초미세먼지 수치와 비슷한 수준의 수치였어요. 이 말은 즉 창문을 활짝 열고 조리를 했다고 해도 실내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28에서 29를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말과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 외부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인 날이 아주 많아서 실제로는 창문을 열고 조리를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그런 날이라고 가정을 하고 11시 15분쯤부터 공기청정기를 작동시켜 보기 시작했어요. 공기청정기 가동 후 11분쯤이 지난 시간인 11시 27분에 수치가 20에서 21을 왔다 갔다 했어요.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안전한 수치로 보고 있는 반면 세계보건기구는 이보다 2.5배 낮은 10 마이크로미터를 안전한 수치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치가 20에서 21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권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5단계로 작동 중이던 공기청정기의 세개를 11시 30분쯤에 3단계로 줄여준 다음에 계속 작동시켜 보았어요. 그랬더니 12시 16분, 즉 49분 정도 더 지나서 원래 수준인 10일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뭐든지 수치가 낮아질수록 그 수치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은 외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치가 자연스럽게 서서히 조금씩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치가 높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미세먼지가 저희 몸속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서서히 쌓이게 되잖아요. 아시죠?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서서히 축적되다가 나중에 심각한 병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외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아니면 가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수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조리 시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급격하게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의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나쁨인 날이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고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환풍기라도 돌리며 조리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거. 거기다가 조리가 끝난 후에 오염되어 있는 실내 공기를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약 3주 전부터 제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 프레시에어 공기청정기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조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넓은 면적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 공기청정기는 넓은 면적을 포용할 수 있으면서도 사이즈가 이렇게나 컴팩트해요. 게다가 공기청정기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기청정기를 둔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확 트인 상태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 공기청정기 사이즈가 조금 큰 경우에는 한가운데 두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려서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시에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 사용 가능한 반경이 최대 84평까지이고 실제로는 일반 가정집 기준 40평 정도까지 정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이건 사용하는 환경의 오염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프레시에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평수를 커버하는 다른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사이즈 자체가 최소 2~3배 이상이나 더 작아서 공간 차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냉장고 위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품 설명서에 보면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위치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오염이 심한 근원지와 가까운 곳,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잘 통풍될 수 있는 실내의 중앙에 두라고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저희 집에서 이 위치가 실내의 정중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모두 다 충족이 되는 위치예요. 아니면 책장같이 높은 곳에 두고 사용을 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참고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리 후 발생한 초미세먼지 수치를 원래대로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데 1시간 40분가량이 걸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 집 거실 같은 경우에는 거실의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거실과 주방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두 공간의 면적만 합쳐도 최소 28평 정도가 되는데, 이 공간에 이 알파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사용한 효과가 이 정도였다면 실제로 더 작은 공간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퓨어 기술로 나사의 우수기술 인증 마크까지 획득한 제품이에요. 잠시 후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없이 작동되는 공기청정기예요. 필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유는 제품을 작동시키면 정화이온을 만들어내서 이 정화이온을 실내 구석구석에 넓게 퍼뜨려서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서로 뭉쳐서 바닥에 가라앉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정화이온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모두 분해해서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바로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공기 정화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 알파인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필터 교체가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은근 신경도 쓰이고 또 필터 교체 비용도 은근 만만치 않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필터 방식이라 특별히 헤파 필터나 카본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이 공기청정기의 핵심 기술인 RCI 셀이라는 것만 교체해 주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99,000원이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알아서 여기 LCD 화면에 유지 보수 알림을 따로 표시를 해주니까 편리하고요. 전기세도 하루 24시간 작동시켜서 한 달 내내 사용해도 1,200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필터 방식의 공기청정기에 비해서 확실히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셈이죠. 게다가 AS도 무려 5년이나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쉬워요. 기본적으로 작동 세기는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당연히 팬 스피드인 작동 세기가 높을수록 공기 정화 효과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난 이후나 아니면 외부에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도 환기가 필요하니까 잠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한 다음에 외부 공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닫고 다시 공기청정기를 5단계로 설정을 한 다음에 20분 정도 가동을 시키고 나서 다시 2단계로 줄여서 계속 작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높은 곳에 두고 사용을 해도 리모컨이 있으니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요. 작동 시 소음 정도는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팬 스피드가 높을수록 더 커지는데 평상시에는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설정해 두고 사용을 하면 비교적 조용해서 신경 쓰이지 않아요. 반면 단점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 않다는 정도? 한 3주간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실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는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리 후에 발생하는 연기나 음식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집안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필요한 아이템? 게다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방 2개를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집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새집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 후에 냄새를 빼는 부분에서도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